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남자 권혁지 PD입니다. 자, 오늘 온 곳은요, 소나타 DNA3 페이스리프트 모델 소나타 D 엣지 시승 행사 현장입니다. 오늘요, 시승 행사가 조금 독특해요. 경기도 하남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왕복을 하는데 각각 2.5 터보 모델과 1.6 터보 모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2.5리터 터보 모델은 N9, 1.6리터 터보 모델은 그냥 일반 소나타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주행해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모빌리티 쇼 가가지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N 이전에 조금 더 고성능 모델을 추가를 해서 N9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약간 디자인 패키지와 옵션화 이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예요. 코나 같은 경우에도 1.6이 됐든 2.0이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디자인 패키지처럼 N9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소나타 D 엣지에서 N9은 최상위 트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상위 트림 하면은 인스퍼레이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등급이다. N9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원래 여기 우드 트림이 들어가요. 근데 우드 트림이 아니라 카본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 내장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빨간색 줄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가죽의 빨간색 스티칭 같은 것들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고 시트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시트가 버킷 시트로 바뀐다 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 파워트레인적인 변화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으로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이 2.5리터 모델이거든요. 2.5리터 모델에 한해서는 N9밖에 없습니다. 뭐 인스퍼레이션이라든가 스마트라든가 이런 모델 없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는 N9이 이 2.5리터 모델밖에 없었는데, 약간 그거를 어떻게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2.5리터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90마력이 나오고 최대 토크가 43kg 포스미터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8단 습식 DCT를 물려놓은 세팅이죠. 전륜 구동에 있어서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출력은 한 300마력 정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고 출력도 그 정도로 끌어올렸고, 중형 세단에서 43kg 포스미터면은 상당히 뛰어난 최대 토크를 보여준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습식 DCT, 한마디로 조금 더 달리는데 역량을 집중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버킷 시트도 세미 버킷 시트인데 앉아보면은 제법 본격적인 버킷 시트의 느낌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몸을 좀 잘 지지해주는 게 느껴집니다. 저같이 덩치가 좀 비대하게 큰 사람들한테는 조금 좁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죠. 그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은 조금 높은 느낌이 있어요.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엔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져 있다 보니까 더한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낮춰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재질은 스웨이드와 가죽이 혼합되어 있는 느낌인데 여기에 통풍이라든가 열선 시트 이런 건 다 들어갑니다. 트립 컴퓨터에서 벌써 보여주는 정보가 오일 온도랑 토크, 터보의 압력 같은 것들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듯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패들 시프트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악셀레이터에다가 힘을 조금만 줘도 상당히 미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보여요. 지금도 슬쩍 더 밟는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미션이 상당히 지금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최대 토크 영역이 1600rpm부터 4000rpm대까지니까 상당히 토크의 영역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상적인 주행 영역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고 RPM을 사용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최대 토크의 영역이 벗어난 직후에서도 어쨌든 최고 마력이 그렇게 낮은 마력이 아니잖아요. 이 차량급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일단 아무래도 DCT답게 변속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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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패들 시프트를 침과 동시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일부러 달려봤어요. 패들 시프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풀악셀도 좀 쳐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나타를 구매하면서 2.0L 이상의 배기량은 잘 구매를 안 해요. 심지어 EF 소나타 때부터 V6 2.5 뭐 해가지고 2.0L가 넘는 배기량의 차량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소나타들은 그런 차량들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타가 여기에다가 2.5L 배기량을 넣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터보 엔진까지 넣었다. 이거는 에이 그래 너네 한번 갖고 신나게 놀아봐라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미션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운전이 재미지게끔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드라이브 모드를 그냥 노멀에다가 놓고 주행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DCT긴 하지만은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의 오토매틱하고 똑같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RPM을 쥐어 짜내면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변속 충격이 조금씩 있어요. 특히 고RPM에서 시프트 업을 한다라든가 엔진 브레이크 형식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는 경우에 약간 차체가 탕 하면서 치는 그 아주 세게 치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전달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운전에 어느 정도 즐거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전달을 해준다 라는 얘기가 맞겠죠. 가상 사운드인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달리는 맛을 극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토크의 영역을 넘어서 4000rpm 중반대 이후 5000rpm 이때 가도 출력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이 차를 가지고 레이스를 뛴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패밀리카로 쓰면서도 나는 달리는 재미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차량일 텐데, 그래서 내가 스포츠 모드로 조지고 다니겠다와 그냥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의 느낌이 조금 다른 차량이에요. 그냥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추월하기 위해서 갈 때에는 조금 출력 좋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중형 세단 소나타의 느낌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방금 램프에서 조금 높은 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괜찮은 코너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내려서 타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접지력도 상당히 괜찮은 타이어를 쓴 것 같아요. 확실히 타이어 접지가 제법 괜찮아요. 어느 정도 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접지력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상당히 즉각적으로 먹는 듯 느낌이 있고요. 패밀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난 스포츠만을 위해서 이 차를 살 거야 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가격으로 아반떼 N을 사거나 그렇겠죠. 어쨌든 이 차는 패밀리카의 수요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야 되고 운전 재미라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을 적당한 그 어디 정도에서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스티어링 휠을 막 이렇게 돌리면은 살짝 롤이 있으면서 조금은 불안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가 가끔씩 운전의 재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타기에는 괜찮은 세팅인 것 같아요. 와인딩 탁 돌고 과속방지 턱을 딱 넘었는데 과속방지 턱을 너무 부드럽게 넘어간다. 내가 중간에서 타격점 되게 잘 잡았는데. 우리가 중형 세단에 요하는 승차감적인 부분은 착실히 챙겨가고 있어요. 자, 과속방지 턱 깔끔하게 타닥 되게 부드럽게 치고 지나가요. 서스펜션 세팅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다만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시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 줄은 좀 과한 느낌 아닌가요? 스티칭 정도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투머치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선택권을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를 블랙으로 처리한 거를 뭔가 선택권을 주시든가 이런 것도 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내장재 있잖아요. 이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노멀 모델엔 여기에 우드 트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우드 트림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도 아니야. 심지어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전사지로 붙여놓은 카본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 시트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 가죽이랑 이런 거 되게 잘 둘러놓고, 기어 레버를 이쪽에다가 둔 거는 뭐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공간이 상당히 광활하게 넓어졌고 이렇게 팔을 기댈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생겼잖아요. 소나타도 부분 변경하면서 키 이걸로 바꿨네요. 그 다음에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소나타의 디테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투머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후진등이 밑에 있던 걸 위로 올렸죠.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고객들의. 아니, 너무 안 보인다, 밑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로 올린 건 좋았는데 3개 있고 2개 있고 하나 있고, 이게 체커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나? 그리고 기존의 DNA-의 리어램프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 덮개를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앞부분에다가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뒷부분에 좀 공을 덜 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앞차도 신형 소나타거든요. 뒤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괜찮네요. 아랫부분 저렇게 검게 덮여져 있고 4발짜리 머플러가 저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데 제법 고성능 세단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흰색에 저렇게 검은색 라인들이 있으니까 조합이 괜찮네요. 근데 후진등은 약간 누런 벌브가 들어갔는데 저거 그냥 LED로 해주지. 네, 1.6L 터보 모델로 갈아탔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져 있는 그런 세팅이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kg 포스 미터입니다. 2.0L 자연흡기 엔진과 비교해가지고 최고 출력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지만 최대 토크가 7kg 포스 미터 정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 자체도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패밀리들이 타고 다니는 중형 세단 했을 때 힘이 크게 부족하다라고 느끼기는 좀 어려운 출력으로 보이고요. 서스펜션의 세팅은 아까 전에 시승했던 2.5 터보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의 롤이라든가 과속 방지 턱을 넘었을 때 그런 액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2.5L 터보와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방금 전에 엑셀레이터를 쭉 밟아가지고 출력을 내봤는데 확실히 2.5L 터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파워트레인의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1.6L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뉴트럴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편안하고 무난무난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마찬가지로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변속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다운, 다운. 토크 컨버터 형식의 자동 변속기인데 아까 전에 탔던 2.5L 습식 DCT와 비교해서도 막 그렇게까지 변속 속도가 느리거나 그러진 않죠. 다운, 다운. 대신에 아까 전과 같이 퉁 하고 튕겨주는 미션의 충격 같은 거, 그런 느낌 자체는 이 차량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2.5L 터보와 출력을 일단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배기량이 거의 1000cc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1.6L 터보 엔진 자체가 2.0L 자연흡기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발군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아까 전에 2.5L 타고 왔을 때는 안 해봤었던 에이다스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0km에 맞춰가지고 작동이 시작됐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뭐 정전식은 아닙니다. 토크 감응이고요. 센터링 자체는 뭐 지금 살짝 구분 도로인데 제법 잘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전방에 서행하는 차량이 있으면은 속도를 줄여주는 것도 스무스하게 줄여주는 편이네요. 전방 차량과 가장 가까운 거리 유지로 설정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방 차량이 뭐 브레이크를 잡거나 그랬을 때 조금 울컥울컥거리면서 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많이 발전했네요. 가속도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느낌이고요. 에이다스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0km에서 100km 뭐 이 정도 사이에서 크루징을 할 때에는 2000rpm 이 사이쯤에서 유지를 해주는 것 같은데 8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 것 치고는 RPM이 다소 높게 유지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옆 차선에 뭐가 있다,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스티어링 휠 진동을 통해서 올려주네요. 이 고급 기술인데. 그리고 2.5L 같은 경우에는 ISG 기능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ISG 기능이 있어서 방금 전에 시동이 살짝 꺼졌다가 다시 바로 켜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칠거나 그러다는 느낌 자체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중형 세단은 셋업 자체를 약간 무난무난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조금 더 컴포트한 성향에 맞춰서 평범한 그런 세팅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차를 보통 패밀리카로서들 많이 타시기 때문에, 아니면 뭐 법인차로도 많이 타시고, 지금은 영업용으로 팔고 있는 곳이 거의 없긴 하지만 옛날엔 택시로도 많이 쓰였잖아요. 그냥 컴포트하고 무난하게 세팅하는 거, 이게 중형 세단들의 국룰 같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중형 세단의 시장을 상당히 꽉 잡아오던 게 바로 소나타란 말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난무난해요. 네, 1.6L 터보 모델은 2.0L 자연흡기의 위치를 대체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변화를 준다거나 파워트레인적인 퍼포먼스를 빡세게 내준다거나 그런 세팅이 아니라 그냥 무난무난하고 평범하고 가족들이 탈만한 그런 세팅으로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사실 2.0L 자연흡기 엔진은 슬슬 라인업에서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사실 2.0은 장점이 없어요. 연비도 떨어지고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의 RPM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PM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고, 배기량 높으니까 자동차세 더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1.6L 터보보다 아주 싸냐 하면은 딱히 그것도 아니고, 메인터넌스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조금 더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연흡기 엔진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인 구매자분들이 만약에 소나타를 사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2.0보다는 1.6L 모델을 당연히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저속 구간에서 터보렉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주행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의 터보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소나타 D 엣지 1.6L 터보와 2.5L 터보 모델의 시승이 끝났습니다. 1.6L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나타 하면 생각하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난무난한 패밀리 세단의 정석과 같은 모델이다, 그냥 편하고 컴포트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5L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랐어요. 파워트레인적인 성능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승차감 세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었어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있긴 한데, 어쨌든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그 가운데 이런 교집합 부분을 상당히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소나타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내연기관 소나타일 거예요. 세단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졌고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들이 지금 당장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소나타가 그동안 30년 넘게 이어져 온 헤리티지의 마지막 모델을 장식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트렁크 마감이나 이런 거 저는 그랜저급에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시트 폴딩하는 레버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져 있고요. 상품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를 느끼거든요. 다들 SUV 타는데 좀 소나타 사면 좀 그런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또 SUV와는 다른 승차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멋있는 부분,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소나타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로 밥 벌어먹고 싶은 카밥의 권혁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